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리는 게 매크로적인 이슈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버리면은 떨어졌을 때는 뭐 팔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혼란을 좀 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매크로적인 이슈가 아니라 오늘 꽂히는 표정이 상당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어제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다시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서. 아니 시장이 하루는 미친 듯이 떨어졌다가 오늘은 다시 미친 듯이 회복하니까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감이 아예 안 와요. 그런 연락을 많이 받긴 했거든요. 어제도 친구들 막 카톡 와가지고 어떡하냐, 팔아야 되냐, 뭐 틀까 뭐 이러면서 막 많이 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댓글에서도 그런 것들 봤었는데 하이닉스 떨어지는데 어떡하죠? 추가 매수할까요? 이런 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왜 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설명도 해드리고 우리가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떤 건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게 됐죠. 저는 일단 시장이 떨어졌던 이유부터 한번 듣고 싶어요. 월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 이슈죠. 그걸 설명하기 전에 미국의 FED, 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미국의 연준 의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주요한 뭐 책임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원래는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 재임하고 있었고 임기가 끝나가면서 새롭게 다음 연준 의장을 지목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라고 하는 새로운 연준 인물을 지목했죠. 원래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2011년까지 연준에서 일을 하다가 양적 완화는 재앙이다라는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서민만 가난해지는 거라 역설적인 부분에서 되게 회의감을 느끼고 연준을 뛰쳐나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 사람의 평소의 어떤 경제적인 비유라던가 이런 것들은 매파적 성향이 되게 강했거든요. 매파적이라는 거는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 말고 올린다던가 유지한다던가 이런 성향을 말하고 그 반대되는 게 비둘기파적인 거. 비둘기파적인 게 약간 평화적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기준금리를 내리고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고 이런 게 비둘기파적인데 케빈 허씨는 매파적 성향을 띠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기준금리를 완화하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얘기했던 게 제롬 파월한테 미스터 투 레이트라면서 기준금리 빨리 내려야 되는데 왜 안 내리냐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막상 연준 의장을 지목한 걸 보니까 매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지목을 한 거죠. 시장이 기대하던 것은 기준금리 인하를 많이 할 만한 사람을 기대했지만 매파적인 사람이 후보자로 지정되니까 시장은 발작을 한 거죠. 기준금리 못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확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주말 동안 되게 많이 불편했는데 역시나 월요일 날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하락을 보면서 케빈 워시에 대한 그런 이슈가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도 하락의 원인이 된 것 같다. 월요일 날 국내 주식 시장이 갑자기 폭락했던 이유는 좀 알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미친 듯이 반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젯밤에 새롭게 발표된 지표가 하나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공장들에게 요즘 장사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그런 설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400여 개의 주요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에게 요즘 상황이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 그것을 수치화시켜서 나타낸 건데 보통 50보다 높으면은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 50보다 낮으면은 경기가 축소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지수가 1월 달 거가 어제 나온 거거든요. 12월 거가 47.9였고 1월 달이 예상 수치가 48.5. 근데 어제 실제로 나온 제조업 지수의 수치가 52.6이 나온 거죠. 엄청 경기에 좋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한 거네요. 그쵸. 그래서 예상치보다 한참 비트를 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제조업 지수 전체보다는 신규 구매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신규 구매 지수가 전월은 47.7이었는데 요번에 나온 게 57.1이 나온 거예요. 오류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정도의 경기 확장 국면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 제조업 지수는 공장이라는 것들은 가장 앞단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발주를 받아서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경기를 선행해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고 아마 3개월, 6개월간은 우리 경기가 굉장히 좋을 거다. 제조업에서의 경기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갑자기 환호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제도 미국에서 특히 제조업 관련 종목들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던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국장의 시작도
때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코치님, 저는 이런 지표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좋으면 떨어질 것 같고 잘 나오면 오를 것 같으니까 그거 맞춰서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리는 게 매크로적인 이슈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버리면은 떨어졌을 때는 뭐 팔아야 되냐, 올라가면은 또 사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혼란을 좀 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매크로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 산업의, 이 기업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기적인 시야로 봤을 때 이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에 제가 메모리 산업에 대한 리포트들을 읽으면서 정리했던 내용이 있는데 주로 크게 봐야 될 것들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렌드포스에서 내놨던 메모리 시장의 TAM,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전체 시장 규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트렌드포스에서 내놨던 TAM이 27년 기준 8,400억 달러, 한화로는 1,200조 원, 메모리 시장의 총 시장 규모가 1,200조 원이다 라고 예상치를 내놓은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30%에서 35% 정도, 전체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그 정도 되는데 중간 값으로 33%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대신에 모바일 사업도 있고 뭐 가전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껴있으니까 퓨어한 메모리 회사인 하이닉스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1,200조 원 중에 3분의 1이 하이닉스의 매출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매출은 400조 원. 최근 회사 리포트들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을 고려해보면 70%, 높은 데는 뭐 75% 이렇게 잡는데 70%로 잡아볼게요. 400조 원 중에 70%면은 280조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는 거죠. 엄청난 수치고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최근에 어떤 메모리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방향이 PB 밸류에서 PE 밸류로 넘어가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PE 밸류를 얼마나 줄 것이냐를 고민해봐야 돼요. 마이크론이 보통 미국에서 평가하기를 10배 정도 이렇게 주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의 어떤 프리미엄 차이를 생각해서 최소를 5배, 최대를 한 7배로 잡아볼게요. 5배로 잡았을 때는 280조 원 곱하기 5배면 1,400조, 7배로 잡으면 280조 원 곱하기 7 해서 1950조 정도 된다. 이 1400조와 2000조라는 것이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는 돼야지 밸류에이션상 유효한 숫자다 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85만원, 2000조일 때는 260만원 정도, 이 정도 주가가 돼야지 타당한 금액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주가가 지금 얼마였죠? 오늘 주가는 한 89만원 정도. 그러면 사실상 거의 한 70%도 오를 수 있다라는 뷰인 거네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그쵸. 27년 기준으로는 뭐 지금보다 3배는 가야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와, 어마무시한데? 아직 여전히 기회가 남았다는 코치님의 말씀이 진짜였네요. 기회는 남긴 했지만 이 트렌드포스에서 예상한 TAM 자체가 다소 과대평가돼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나온 또 다른 리포트들,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이런 애들이 메모리에 관련된 리포트를 많이 냈는데 JP모건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JP모건이 제시한 TAM을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27년 영업이익 예상치는 약 200조 원. 그래서 거기서 또 5배를 주면은 1000조 원 가야 되고 7배를 주면은 약 1400조 원. 그래서 이때의 주가는 각각 140만 원과 195만 원.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도 140만 원은 가야 되고 정말 좋은 케이스에서는 대략 한 195만 원, 200만 원 정도.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시야로 봤을 때 JP모건조차도 이 정도의 금액은 돼야지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곳 말고 한 곳에서 더 추정치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쵸. 제가 하이닉스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한국 시장의 초토화를 불러왔던 리포트가 하나 있어요. 윈터 이즈 커밍이 반도체 산업에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뭐 특정 기간 동안 30%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리포트를 냈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27년 기준 SK하이닉스의 매출액이 약 300조 원, 영업이익이 220조 원.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JP모건과 트렌드포스 중간 정도의 예상치를 전망한 거죠.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를 봤을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예상을 해놨는데, 삼성전자가 27년에는 전 세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일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내놓은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벤더사고 거기에 부품으로서의 역할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엔비디아가 6번째 랭킹돼 있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추월해서 5번째 랭킹됐다는 거는 벤더사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리포트를 냈던 모건 스탠리마저 우리 메모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화가 오고 있는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 말고 또 다른 이슈들은 없었나요? 그러면? 최근에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원래는 긴밀한 관계인데 뭐 투자를 철회하네 마네 이런 이슈가 나오긴 했고, 또 오라클에서도 추가로 자본 조달을 하면서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면도 있긴 했는데, 엔비디아와 오픈 AI 관련 이슈는 황 회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잘 지내네, 우리 사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오라클에서의 이슈도 추가로 자본 조달을 한다는 거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의 자본 지출이 더 많아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들은 우리 메모리나 아니면은 GPU 이런 것들이 될 것이라서 결국에 우리 반도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이슈가 될 거다. 그리고 오라클 자체적으로도 자본 조달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좋은 이슈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작은 노이즈들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메모리 산업의 성장 방향, 혹은 뭐 기업 단에서의 이익의 성장, 이런 것들이 집중을 해야 되지, 이런 매크로의 메모리 되면은 우리가 좋은 기회들을 너무 많이 놓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캐비너시와 관련된 이슈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게, 가장 매파적인 인물을 만약에 연준 의장으로 앉힌다면은 시장은 오히려 매파적인 인물이 앉혀졌으니까 이 사람마저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조로 보인다면 시장은 오히려 더 환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본질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투자에서 좀 더 유익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코치노의 훈련 정말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주말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 사실 좀 늦게 올라갔는데도 되게 많은 분들이 영상 시청 시간도 꽤 길게 나와서 집중해서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우리 회원님들도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많이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어제 같은 날도 기회로 잘 삼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진행했거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회원님들의 자산 형성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코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보는 걸로 하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이나 또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그것에 대한 영상 제작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회원님.